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밤 한 주를 차분하게 매듭짓고 나를 향한 깊은 탐색을 시작하는 시간, 운명을 읽는 시간입니다. 눈고 뜰 새 없이 또 바쁜 한 주를 보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요구한 무게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해 귀 기울이는 편안한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초 혹은 또 지난 달 혹은 어쩌면 바로 어제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세운 마음이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결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행동과 의지의 본질에 대해 평생을 파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위대해지려면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그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해도 그 위를 걷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다. 니체는 결심이 아니라 걷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동기가 갖춰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 동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할 사주명리학의 세계에도 이 니체의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봄의 생명력, 시작의 본능, 추진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목기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사주 속에 잠들어 있는 행동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이 왜 잠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방 안의 불을 조금 낮추신 채로 제 목소리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운명의 일기예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으로 이 우주와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5기운 중 목은 봄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입니다. 시작의 기운입니다. 봄이 어떻게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겨울이 물러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먼저 뚫고 올라오니까 겨울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봄을 만드는 것은 기온이 아니라 땅을 뚫는 씨앗의 의지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갑, 을, 인, 묘 이 4글자가 목기운을 담당합니다. 갑목은 우람한 소나무처럼 곧게 위로 뻗으려는 강한 양의 기운이고 을목은 넝쿨처럼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하며 뻗어나가는 음의 기운입니다. 인목은 호랑이의 기운을 품은 겨울 끝 맨 처음 땅을 뚫는 새싹의 에너지이며 이 묘목은 봄 한가운데에 만개한 꽃들의 화사한 생명력입니다. 이 목기운이 사주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기회가 보이면 일단 뛰어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추진력과 돌파력이 삶 전반에 자연스럽게 흘러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이 목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명리학은 여기에 3가지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르는 뜻이죠. 사주 안에 경신, 신유 같은 금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목기운을 짓누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또 완벽주의, 끊임없는 자기 검열이 바로 이 금극목의 심리적 표현입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직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들이 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목다화식입니다. 나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목 기운이 지나치게 넘치면 시작이 너무 많아집니다. A도 시작하고 B도 시작하고 C도 시작하다가 어느 것 하나 결실을 내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진되는 분들이 이 경우입니다. 넘치는 것도 결국 흩어지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다목부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닌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감정,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쌓였는데 막상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셨습니까? 니체의 철학 중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체념으로 읽습니다. 팔자련히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것은 니체 철학의 정반대입니다. 니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고통도 실패도 두려움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끌어안아라. 그리고 그것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라. 운명을 수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며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스스로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결코 별을 낳지 못합니다. 혼돈 속에 있는 사람, 또 불완전한 사람, 아직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그 혼돈을 그대로 안고 움직일 때 비로소 빛나는 무언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기운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간목은 사주에서 가장 강한 추진력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간목은 묘하게도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는 방향을 잃지만 단단한 흙 속에서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뻗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금극목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수다목부로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 니체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혼란이 바로 당신의 별을 낳을 혼돈입니다. 제거할 것이 아니라 안고 가야 할 연료라는 것이죠. 명리학도 같은 진실을 말합니다. 사주에서 극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극이 있어야 조화가 생기고 극을 견뎌낸 자리에서 진짜 힘이 만들어집니다. 금이 목을 자르는 것 같지만 적절한 금극목은 나무를 쓸모 있는 목재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 명리학도 니체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을 미루는 진짜 이유가 준비 부족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세 번째, 만약 실패해도 아무 상관없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내 사주에 봄이 있습니까? 시작을 허락하는 기운이 있습니까? 5번째, 지금 나를 맡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입니까? 이 5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목기운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 자각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 내 사주 속 목기운을 일상에서 살려내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개운법 3가지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오늘의 단 한 가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입니다. 목기운은 생각이 아닌 몸이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첫 문장 한 줄. 운동화를 신는 것 하나가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의 가장 작은 조각 하나만 오늘 꺼내십시오. 씨앗은 완벽한 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2번째 처방은 목기운의 시간을 활용하기입니다. 목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대는 새벽 3시에서 7시 사이, 인시와 묘시입니다. 이 시간에 동쪽을 향해 잠깐 앉아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고요한 5분이 하루의 추진력을 바꿉니다. 3번째 처방은 니체가 강조했던 혼돈을 거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지금 내 사주에 금극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목기운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조건 그대로를 끌어안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무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자라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자,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주 안에는 이미 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씨앗은 생각이 아닌 단 한 번의 작은 움직임으로 깨어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운명을 읽는 시간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품격 있게 다독여줄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복된 밤 되세요.